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장 넘겨서 370페이지에 4번에 낙성계약, 요물계약 나오지? 응?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매매기환, 임대차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매매계약을 우리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자, 한번 외워본다.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그러면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대. 자,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 응? 채권, 채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까 채권 배웠는데 또 매매가 이루어지면 뭐 생기냐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가 생겨? 채권, 채무. 아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긴다고 연결해 왔잖아. 근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느닷없이 소유권 생긴다 했다가는 안 돼.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채권, 채무 생기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했어. 그래서 여기서 계약이 성립될 때 약정만 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아니면 계약서 썼을 때 효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와 같이 약정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자, 밑줄 그으셔봐.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민법은 여러분들 개념법학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지? 개념법학이란 용어 자체에 해답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용어 자체에. 그래서 거기다가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대하여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만 있어도 성립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아직 쓰지 말어. 낙성계약은 청승합치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청승합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비하여 오른쪽에 무슨 계약이라고 쓰여 있어? 요물계약.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낙성계약, 요물계약이다 오른쪽에 메모하셔. 낙성계약, 요물계약에다가 낙성계약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있어. 용어가. 여러분들 올해 이번 달에 용어 배운다고 그랬지? 그 용어 배워도 답이 다 보여. 그럼 용어는 다른 데서 대충 배워야지 안 돼. 기본이 최고가 안 가. 그러니까 민법은 기초가 최고라고. 그래서 낙성계약에다 밑줄 긋자. 이렇게 써보자. 청약과 승낙의 합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건 인도 또는 일의 완성. 자, 여기서 청약 승낙의 합치 여기까지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청약 승낙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청약 승낙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런데 청약 승낙의 합치만은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계약.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지? 청약과 승낙만 있어도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 그에 비하여 다시 한번 일의 완성, 물건 인도. 그럼 여기서 일의 완성이나 물건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우리는 요물계약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계약금 계약이야. 여기에 대표적인 게 무슨 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주겠다, 알았다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이루어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금 2천만 원 주겠다, 알았다. 그것은 계약금 계약이 아니야. 알아들었나?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하면서 오늘 11월 11일 날 계약하면서 2억의 사고 재산권 이전해 주겠다. 대금 1억 주겠다. 그럼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리고 매매 계약서에다가 11월 10일 날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11월 12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어. 매매 계약서에. 자, 매매 계약하면서 내일 계약금 1,000만 원 수수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했다고 계약서 속에다가. 이것은 계약금 계약이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이런 거예요. 내일 만나서 계약금 주고받지? 이거 봐라. 자, 따라서 나 계약금 주고받기로 한다. 합치했어. 그리고 내일 계약금 걸었지? 내일 이루어지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이해가 왔나? 또 여름에 또 땀이 나게 생겼네. 계약금 말로 해야 돼. 계약금 걸었을 때 성립이 돼. 그거 쉬운데? 오늘 매매 오면서 야, 뭐라? 네가 계약금 1,000만 원 걸어라. 알았다. 그럼 계약금 없는데 지금 당장 없는데 어떡하지? 내일 주기로 하지 뭐. 그럼 내일 주기로 했을 때 내일 주었지? 그때 계약금이 이루어진다니까. 계약금 계약이.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의사표시만 있어야 되겠어. 계약금 교부가 있어야 되겠어. 계약금이라는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것을 요물계약이라고 그래. 동의해? 그런데 매매는 계약금 계약의 매매는 약정만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라고. 계약서 썼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낙성계약은 전부 불요식행위다 하셔야 돼. 그럼 다시 한다. 혼인할 때는 야 우리 혼인하자 알았다 갖고는 안 되고 계약서에 써서 신고까지 해야 돼. 그래서 혼인은 말로 해야 돼. 문서에 작성해야 돼. 잘 들어야 돼. 문서에 작성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다 같이 요식행위. 근데 계약 매매는 문서 썼을 때 이루어져. 청승 합치만 있어도 이루어져. 그러므로 매매는 계약서 안 써도 성립되는 거지. 그러므로 요식이요 불요식이야. 머릿속에 그냥 기억해버리고 말어. 그거 화낼 일 아닌데? 그래서 따라서 낙성계약은 그래 밑줄 그어서 낙성계약은 모두 불요식행위다. 그럼 오 하는 거예요. 낙성계약은 전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야? 불요식행위다 이렇게 외우면 돼. 근데 이것은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응? 거봐 그래서 3년 해도 문제가 생기래요 거기요. 계약은 문서에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잖아. 문서에 써야 머릿속에 기억해. 다시 유언은 말로 해야 돼. 문서 써야 돼. 그러니까 문서 작성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식행위라고 하고. 잘 들어봐. 요물계약과 요식행위는 달라. 아따 비슷비슷하다 하면 안 된다. 지금 눈이 승질 내려고 그래. 자기 모르면 나한테 승질 내지 말어. 그래서 다시 한다. 유언은 말로 해도 돼. 문서에 써야 돼. 유언은 문서에 써야 돼. 다시 유언은 요식행위다. 요식행위하고 요물계약은 달라. 요자 있다고 해서 막 형제간이다 하면 안 되고 요식행위는 언제 성립이 돼? 문서 작성. 근데 계약은 문서 작성해야 돼. 말로 해도 돼. 말로 계약금 주겠다. 그리고 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기들이 여기 오다 보면 신랑이 불쌍한지 안다고. 모의고사 3월 달부터 보거든. 30점 나오고 40점 나오고 7월 달 가도 40점 나와. 자기가 똑똑한 줄 알거든. 신랑이 뭐 하면 신랑 잡아 닭 잡듯이. 근데 여기 와서 공부해 보면 이제 자기의 아집이 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고집만 피웠던 것이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이런 게.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신랑 모습에 술 한잔 드시고 잠자지 엄청 미안한 생각이 들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모르는 것을 막 우겨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다. 지금 오늘 배울 건 다 낙성계약, 요물계약 개념만 아시면 돼. 그럼 매매는 낙성계약이요, 요물계약이요. 임대차도 어디 보자. 임대차 한번 읽어본다. 임대차는 시작.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임대차는 요물계약이요, 낙성계약이요. 그렇게 공부해가는 거예요. 다시 한다. 임대차는 전용계약이다, 비전용계약이다. 큰 틀로 와야 돼. 큰 틀 처음부터. 15개의 계약을 전용계약이라고 했고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3개 배웠지. 근데 지금부터는 계약이 성립될 때에 말로만 해도 성립되는가, 물건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되는가,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배우고 있다고. 다시 한번 낙성계약. 이해하셨나? 매매는 무슨 계약? 임대차도, 교환도. 교환 한번 읽어보자고. 책에 저 뒤에 여러분들 교재 저 뒤 임대차 앞에 교환이라는 계약이 있거든. 448 페이지. 자, 448에 596조 교환의 의의 나와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책을 딱 펴시면 법전을 보는 것이야. 법 조문의 해석 능력을 배우는 거니까. 자, 한번 읽어본다. 제596조 다 같이 시작. 제596조 다 같이 함께 시작. 교환의 의. 교환은 시작.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야. 여기 봐. 금전 주겠다고 하면 이게 대금이 아까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대금은 금전이거든. 금자. 근데 교환은 금전이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토지 줄 테니 네가 금 한 냥 준다 이렇게 했어. 내가 너한테 토지 줄 테니 네가 나한테 금 한 냥 주게 달라 그랬어. 그럼 토지와 금을 바꾸기로 하는 것은 매매요, 교환이요? 금은 대금이냐? 금은 물건이요, 그냥 돈이 아니잖아. 화폐. 아, 금이 금전인 줄 알았어? 화폐 10,000원짜리는 항상 오늘 또 10,000원, 내일 또 10,000원이잖아. 근데 금은 내일이 되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다시 황금은 금전 아니다. 참 아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황금과 송아지를 바꾸기로 하는 것은 매매요, 교환이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반드시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이 뭐냐면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대금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는 원 아니야. 그것이 금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본다. 교환은 시작.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거기다 약정함으로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환은 약정만 해도 이루어진다고, 물건을 넘겨주어야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교환은 무슨 계약이야? 옳지, 낙성계약이다 하시면 돼.